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일단 첫 번째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은계 아파트거든요. 요 44평형 아파트입니다. 사건은 2024 타경에 64,914번 사건이고요. 전용이 34.88평 토지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요거 1차 감정평가금이 7억 5,100이었거든요. 요게 한번 유찰되고 오는 8월 12일 날 5억 2,570만원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는 건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이제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신 분 중에 1등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 간단하게 지도 위치부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은계 우미린 더 퍼스트라는 아파트거든요. 403동 물건입니다. 요 403동 203호 물건입니다. 403동 203호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요, 시흥이거든요. 광명 일찍 시흥 신도시입니다. 요게 그 신도시 지금 제3기 신도시로 예정되어 있는 그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여기 옆에 있는 공공택지지구 도시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시흥 은계 우미린 아파트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이게 KTX 광명역 쪽에서 인천 시청 쪽으로 들어가는, 인천 대공원역 쪽으로 들어가는 요 철도 노선이 하나 예정은 잡혀 있네요. 아직 공사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시흥대야 이쪽 지금 현재 인천 서해선이죠. 서해선 신천역, 시흥대야역 일대 쪽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름대로 최근에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고요. 요 물건 바로 옆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요 공원, 중앙공원 바로 하나 넘으면 완전 학세권이죠, 그죠? 완전 학세권에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또 공매물건이 하나 보이네요. 공매물건 볼까요? 9월 29일부터 진행하는 건인데요. 압류재산에 의한 공매건입니다. 요거 지분경매 같습니다. 예. 15평짜리에 그거는 없으니까 지분경매, 지분 공매물건 같으니까 요 물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공매건 맞습니다, 이거. 네, 아직 재산 명세서도 아직 안 나왔고요. 자, 임차인도 한 명, 전입세대 한 명이 보인다 그러고, 요거 지분경매 같으니까 일단은 요 부분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흥은계 우미린 더 퍼스트 아파트, 네, 지역적인 위치 다시 한번 보시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경인고속도로 JC 안현 JC에서 나와서 신천 IC로 나오면 접근이 가장 용이하겠네요.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하면은 시흥 IC에서 나와서 시흥대하역 쪽으로 해서 나와 들어오는, 나름대로 시흥에서는 조금은 뭐 주변이 전체적으로가 조금 새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좀 성숙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초동 법무부 회성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김영건이고요. 제가 오랜 동안 부동산하고 경공매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튜브 365 바로경매를 운영하면서요, 저희 회사에서 규정해 놓은 보수료 규정입니다. 경공매 보수료, 그리고 권리분석만, 그리고 명도만, 그렇게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니까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되 보수료 입금 계좌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수료가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린이분들에게 전화 및 내방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요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영상 속에 있는 내용 물건뿐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물건에 있어서 입찰 수임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처로 주셔가지고 계좌 입금하시고 사무실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단지 내 사진을 좀 볼게요. 403동 202층 물건이거든요. 한번 유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새 아파트로 보이죠. 이 지역 자체가 신도시 권역이기 때문에 다들 지어진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가장 장점이라 그러면 주변에 바로 뒤에 초중고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게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 들어오는 입구 현관에서 쫙 뻗어 있는 이 포베이 구조 지금 40평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 과거 구축 뭐 아파트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조가 워낙에 잘 나와 있어 가지고요. 주방 쪽에도 공간도 발코니 쪽에 공간도 엄청 넓고 안방 쪽에 드레스룸 이쪽에 옷방 자체가 장롱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크게 잘 빠져 있어요. 이 구조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조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403동 2층 3호 물건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물건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개락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44평의 아파트, 전용 35평. 예전 기존 구축 아파트로 따지면 약 한 50평 아파트의 사이즈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입주를 생각하고 계신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면 경매 물건은 한번 차감될 때마다 감정평가 금액에서 30%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현지 부동산 가가지고 아무리 건매물을 살려고 해도 이 가격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매를 조금 이제 관심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이 아직 미등기가 되어 있답니다. 대지권 아직 미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대지권이 이번에 낙찰을 받으시면 찾아와야 되거든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자, 소유주분 점유하고 계시고요. 1순위 건재당 건자가 경매를 진행을 시켰네요. 1순위 건자가 경매를 진행시키고 채권 최고 청구 금액이 약 10억이다 그죠? 그러니까 취하되거나 뭐 어떻게 변경이야 뭐 채권자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서 한 번은 일어날 수가 있지만 어떠하든 채권 금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개시장에서 중개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매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이 물건의 총 세대수가 731세대입니다. 주차 대수가 상당히 넓네요. 신축이라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 준공 떨어진 거니까 이제 불과 지어진 지 7년 차가 는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아파트에 중급 세대 이상, 그죠? 각 세대당 가구 주차가 약 2대 반 정도 되고 이 아파트 면적 평액대 자체가 다 대형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넓은 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뺐네요. 요즘 가정 집집마다 차 2대 이상은 기본이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진짜 뽑아줘야 돼요. 현재까지 관리비 체납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자세하게 권리에 대한 부분, 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부분, 시세에 대한 그런 부분 조사 분석해가지고 입찰에 대한 의뢰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입금 계좌 안내 받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시흥 은기 아파트는 여기까지로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많아요. 지금 이게 수원 8달 인계동이에요. 수원 시천역 뒤에 중심 상업지역에 여기 지금 상가가 총 6개인가 7개인가 지금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7개네요. 물건번호가 7번까지 쫙 있지 않습니까? 상가입니다. 이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감정가격이 지금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감정가가 물건번호 지금 4번 같은 경우가 물건번호 4번이 감정가 9억 7천이었는데요. 이게 2번 주찰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4억 7,530만 원으로 진행하는 경매건입니다. 8달 인계동 수원시청 바로 뒤쪽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바로 뒤에는 또 방송국이 있습니다. 요 상가 전용 면적이 15평입니다. 15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평가가 되었고요. 우성 DNC네 그죠? 그러면 분양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분양하지 않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 지금 건재당 건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건이거든요. 이 상가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상가가 일단 수원에 있는 중심 상업지에 있는 상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이 나옵니다. 이거 아직은 시행사가 들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큰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그제도 상가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가 1차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뭐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는 그 이후에 2회 이창이 더 유찰이 된 상태에서 거의 반값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낙찰 받는 분들께서 수익성이 나옵니다. 야, 수원시청에 그리고 요 뒤에는 방송국입니다. KBS 수원센터 방송국 거기에 있는 여기가 완전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수원의 중심 상업지역. 여기에 있는 요 코너 자리 쪽에 있는 어디 갔지? 센트럴 시티하임, 예, 센트럴 하임 요 상가입니다. 여기 상가에 총 7개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겁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요 물건 자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나가서 감정평가 나가신 분께서 평가를 사진을 찍어 온 거거든요. 이 사진을 두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요 코너 자리 있습니다. 요 코너 자리는 분양을 했어요. 지금 현재 경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완전 1층 전체가 8개 호실이 있는데요. 요 코너 자리는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고, 지금 요 부동산 보이는 자리가 지금 물건 번호 4번, 물건 번호 5번 요 물건입니다. 1, 2, 3, 4, 5, 6, 7. 총 7개 호실이 지금 경매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코너 자리는 분양을 해가지고 2층은 아주 큰 대형 식당이 독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상가는 아닙니다. 요 코너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거를 먼저 보는 게 낫죠. 예. 요 코너가 아까 보였던 매각이 포함되지 않은 호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104호입니다. 104호. 104호는 매각이 포함 안 돼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총 7개의 물건이 일괄적인 경매가 다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동산 있죠? 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 호로 보면은 요 105회에 해당됩니다. 105회. 105회에 해당되고. 자, 요거 로드뷰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이 로드뷰가 어제부터 에러가 좀 걸려가지고, 이제, 에러 났네. 에러 떠네. 자, 그러면은, 다른 지도로 해서 로드뷰를 좀 볼게요. 상가가 최초 분양받은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이지만, 이제 경매를 통해서 2번 이렇게 이상씩 유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대편 쪽은 주차타워고요. 주차타워 건물의 위에는 다 오피스텔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가 요 돼지곰탕 있는 거 있죠. 요 돼지곰탕이 101호입니다. 101호. 101호 물건. 그리고 아띠 헤어하고 중앙에 하나 비어 있고 돼지곰탕이 2개를 쓰고 있나? 요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공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103호가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이고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코너 자리가 104호 경매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요겁니다. 요 호실. 요거까지는 1차 통으로 다 했으면은 참 멋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구분상가 워낙에 그러면 덩치가 너무 커져 버리죠. 지금 로데뷰 상에는 지금 여기가 임대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현재 부동산 자리입니다. 부동산 자리. 부동산 자리고 요게 지금 공실이고요. 부동산 자리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자리가 105호입니다. 105호. 105호, 106호, 107호, 요게 108호가 됩니다. 동해 오징어 보쌈이 108호. 요게 107호, 106호, 105호, 108호, 107호, 106호, 105호. 요렇게 1층에 총 7개가 경매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도매를 정확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물건 번호 4번 같은 경우 현재 부동산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부동산으로 있는 자리. 요게 15평이고 일괄 평수는 거의 비슷해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평수가 조금 작습니다. 도로 전면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12.58평입니다. 12.58평 감정가는 7억 5,500이었지만 한번 유찰되고 난 뒤에 최저 가격이 3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1층 상가 반동가리 반값 났고 수원시청역 뒤쪽에 중심 상업지역이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요 101호 같은 경우는 돼지곰탕이 지금 영업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돼지곰탕 나와 있고
2호 102호가 뭔지 한번 볼까요? 102호는 102호는 공실입니다. 102호는 지금 이제 공실로 비워져 있고요. 일부 건축 판매되지 않아서 직기로 일부는 비워져 있고 완전하게 다 그 원복을 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여기 회사에서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103호 같은 경우가 여기 실평수 똑같이 12.93평이면서 여기 미용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미용실이 보증금 3천에 월세 26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1호부터 총 7교실에 총 채권 금액이 82억이 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 잔금 대금 납부를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또 분양도 분양 가격에 맞춰서 분양이 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경매가 나온 거니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낙찰 받는 사람은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건재당 건 이후에 건재당은 다 말소되는 권리니까요. 요 이제 임차인 있는 부분들은 명도를 좀 명확하게 잘 해서 해야 되고, 이 임대료를 너무 100%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점에 맞게끔 주변의 임대료하고 비슷하게 다 따져가지고 객관적인 임대료를 환산을 잘 해가지고 낙찰가를 산정하고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됐죠.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예, 다르게 볼 거는 없네요. 상가는 여러분 다리품 좀 많이 파셔야 돼요. 다리품 많이 팔아가지고 월세에 대한 부분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가지고 이게 총 7개 호실이 나와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느 호실로 입찰을 낙찰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정해가지고 응축을 잘 정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뭐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을 24년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오로지 부동산만 한 사람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경공매를 지금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금 18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고 계약금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하시고 내방을 하시고, 아니면 제가 확인이 되면 입찰까지 모든 부분을 1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마무리까지 명도까지 깔끔하게 다 마무리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잘들 참고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총 7개 호실에 경매 나온 거. 자, 여기서 하나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낙찰이 되고 5, 6, 7이 낙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일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인도 명령을 해가 명도 절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전체가 다 낙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괄적으로 배당이 끝나고 명도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기는 잔금 납부한과 동시에 등기는 넘어옵니다. 등기는 넘어오지만 7개 중에 하나라도 낙찰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배당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 명도를 밟는 절차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일이 더 필요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 물건은 동일한 소유주가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요,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 가지고 이게 가격적인 부분만 수익성이 맞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한 번 유찰된 두 번 유찰된 최저 가격으로서는 다들 수익성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 차에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낙찰이 다 되리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또한 물론 뭐 수임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수임을 받아야 현장을 나가보고 하죠. 그죠?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번 차이는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낙찰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가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 잘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계동 상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너무 소액의 경매 물건은 제가 지금 영상을 안 올려드리고 있어요. 공장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고요. 이 근린상가, 용인, 농서당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 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 대화 킨텍스 아이파크, 요 물건 또 볼만한 물건입니다. 요게요. 한번 유찰되었고요. 킨텍스 아이파크거든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36.21평입니다. 36.21평이고, 그러면 뭐 42평형 아파트가 되겠죠. 42평형 아파트. 사건은 2024 타경에 75,757번 사건입니다. 자, 요 물건 지도를 보시면요. 킨텍스 아이파크거든요. 자, 킨텍스 역에서는 좀 멀어요. 킨텍스 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떨어져 있는 물건이고, 저 킨텍스 아이파크를 해가지고 킨텍스 역 쪽에 있는 여기 있는 킨텍스 너미시티 이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공매가 지금 12건이 공매가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업무시설이네요. 예, 상가가 나온 겁니다. 상가 나온 거는 요런 물건, 공매 물건을 영상을 제가 따로 공매를 제가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그냥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시세적인 부분 파악 잘해야 됩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예, 물론 킨텍스 일산 서구 킨텍스 쪽 근처이긴 하지만, 예, 지하철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이름만 킨텍스 아이파크지 킨텍스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리 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요 물건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사진을 좀 볼게요. 킨텍스 아이파크 평형대는 뭐 42평형 물건인데 위치가 제가 생각했던 위치는 아닙니다. 505호거든요. 505호 물건, 여기 있는 물건입니다. 자, 전형적인 그냥 포베이 구조예요. 42평형 앞뒤 맞바람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자, 요 물건 봅시다. 03년도 준공 떨어졌고요. 지금 지어진 지가 벌써 22년 정도 차 가고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22년 차 가고 있는 물건이니까 조금 이제 연식도 좀 되었고, 위치적인 부분도 지하철역에서 바로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한 분 있고, 2023년도에 전입하셨네요. 그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건재당 건자가 1순위 건재당 건자가 수협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으니까 요 권리에 대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응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세대수는 811세대고 주차는 1044세대인데 관리비 체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리비 체납금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명도 마무리될 때까지 체납 관리금이 얼마까지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입찰가를 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전용 지금 119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물건이 전용 119거든요. 이게 평균가가 5억 2,700이고 최고가가 9억 2,500. 생각보다 매각가가 높네요. 이렇게까지 안 높을 것 같은데. 자, 이 물건은 그걸 어이구 사진으로 넘어가냐? 맞다. 야, 매매가 74개가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전체 면적 중에 145를 보면 되겠습니다. 3, 1, 3, 3, 5, 15, 44평 아파트네요. 145, 44, 44평 맞죠? 예, 44평. 호가는 지금, 야, 이 뭐, 6억 5천, 7억 6천. 호가 차이가 뭐 너무 많이 나네요. 수리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겁니다. 수리 상태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실거래가를 좀 보면요. 145. 자, KB 평균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6억 7천의 KB 평균 시세네요. 6억 7천의 KB 평균 시세를 감안해가지고 실거래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잘 잡아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될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경매라서 한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5억이지 않습니까? 최저 가격이. 그러니까 중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나는 도전해 볼 수 있다. 그게 경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실수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사장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서로 간에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 바쁜 사람들인데 괜히 그냥 그 의미 없는 시간 낭비 하시는 거는 서로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께서 1번, 2번, 3번에 있어서의 요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을 잘 보셔가지고, 아,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권리 분석만 조금 스포트를 받아도 내가 개인적으로 다 가능했다 하신 분께서는 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입건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안내 받으셔가지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는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나 도저히 내 전재산에 자신이 없다. 그런 분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수임 계약 다 맺어가지고 여기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 추첨 또한 제가 계속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부터 권리분석, 입찰, 명도 완료되는까지 다 저희가 진행을 다 해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좀 숙지하시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여기 보수료 계약금이 입금 확인되지 않은 분한테는 전화 상담 및 전화로 뭐 권리 분석하고 이런 부분이나 내방해서 하는 부분들을 일체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킨텍스 아이파크는 어떻든 킨텍스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경매를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유찰되고 난 뒤에 최저 가격이 완전히 많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실수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 킨텍스 물건 했고요. 뭐 농지, 맹지 많이 떨어진 거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공장은 따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아, 요거는 그 메탄동에 있는 메탄이면은 거기인데 한국 아파트 요 물건도 좀 볼까요? 자, 이 물건 지금 39평 물건이고요. 전용이 33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폐기되고요. 아, 임의경매네요. 그 공용물 분할에 의한 임의경매입니다. 이거 지분권자가 취득하고 갈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은 뭐 크게 관심 있게 보지 마십시오. 괜히 하면 시간 낭비합니다. 공동대 우수 매수를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2000년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있어서라도 일반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조동진 동거인 파산하는 세대주가 있다고 돼 있고 공지분 조지분 임의경매로 매각 2003년도 받아가지고 예 경매 매각을 받으신 분께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공용을 분할에 의한 형식적인 경매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 이런 물건은 여러분 괜히 뭐 공부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런 하면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괜히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 저인 상가동에 있는 거 요거는 한 번 더 유찰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요 물건은 대지거든요. 나대지 형태입니다. 나대지 형태에 이거 명도 치기도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수석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가동 여긴 동백지구에서 용인시청 가는 쪽입니다. 용인 여기 동백지구거든요. 용인 동백지구에서 용인시청으로 가는 그쪽에 있는 요 사거리 쪽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에 건물은 현재 있습니다. 건물은 현재 있어요. 이게 이제 구시가지로 가는 교통 차량이 지나가는 쪽에 있는 부분의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도 자체가 조금 딱 정해져 있는 물건이에요. 용도 자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거든요. 라이노 썬팅 차량 썬팅 요거도 보이면서 또 경매장이 보이죠. 그죠? 이게 뭐 도자기 이거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뭐 간판만 이거고 지금 이건지 현황을 좀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 물건을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 자동차 썬팅 하는 데고요. 건물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동차 썬팅장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도자기 이런 거 전시장 뭐 수석 그런 걸 판매하고 있는 그런 소매점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명도를 쳐야 되는데 그냥 도자기 쪽에 있는 이거 명도 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도상에 보셨다시피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 토지를요, 이들 로드비 안 될라나? 로드비 에라 때문에 이거 빨리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네요.
인테리어를 지도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용도 목적을요 명확하게 딱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거를 지적을 하셔야 이게 활용성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저 여기 자동차 선팅 고가도로 밑에 있죠, 그죠? 옆에 보면 여기 경매장, 도자기 민속품, 도자기 경매장이 요래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경매장이 있으니까 토지의 활용성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제약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다. 이번 차에 응찰자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평당 1,000만 원 정도 선이지 않습니까? 대로면이라서 메리트는 있는데, 근데 고가도로 밑이고 주변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그다지 그렇게 확 좋지를 못해요. 토지의 활용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번 차에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이제 유찰이 되고 나면은 가격이 이제 반값으로 주저앉아 버리니까 23억 정도 가면은 평당 거의 뭐 얼마 정도 되죠? 한 7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내려가면은 또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물건은 이번 차에 입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이구.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린시설 공장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듭니다. 뭐 호수공원 앞에 있는 이런 상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주택 이것도 뭐 이반 건축물에 대항력도 있고 64%까지 떨어졌지만 군포 3분에 큰 메리트 없어 보이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김포에 있는 운양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와, 47평에 6억대가 넘네요. 이거 뭐 물론 실거래가보다 낫겠지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요. 실거래가보다는 낫겠죠. 낫지만 야, 그래도 이거 김포 온양동에 여기가 지하철역까지가 가까울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경마을 한라디발디파크 112동 901호거든요. 9층 1호 라인입니다. 그리고 1호 라인이 여기 물건이거든요. 한강 쪽 조망, 이쪽, 한강 쪽의 조망을 바라보게 하려고 1호 라인을요, 1호 라인을 112동, 아이고, 네, 112동 1호 라인을 이쪽으로 뺀 겁니다. 거의 뭐 북창이다시피 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뺀 거죠. 한강 조망을 빼야지 그래도 메리트를 가지니까요. 그죠? 9층 1호 라인 물건이거든요. 풍경마을 한라 디발디 파크입니다. 자, 여기 위치 지하철역까지는 거리가 좀 멀 것 같은데요. 운양역, 운양역에서 거리는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다른 것보다 그냥 한강 조망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현장 가서 이제 조사를 잘 해봐야죠. 조사를 잘 해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요 바로 옆에 또 이편한 세상도 있네요. 이편한 세상도 이번 신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편한이 지금 전용 121이 감정가가 6억 7,800인데 이 물건이 지금 6억 7,800, 6억 1,000. 야, 거의 뭐 최저가설에서 낙찰이 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되어 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김포 자체가 만들어진 적이 이제 한 10년 조금 더 지났으니까요. 10수년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가장 핵심, 이 아파트, 이 동, 이 물건이 한강 조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이 물건의 가치를 바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실하고 방에서 창들해서 다 한강을 볼 수 있도록 방들을 지금 다 빼놨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뭐 거의 뭐 파이브베이 구조로 이렇게 뺀 거 아닙니까? 한강을 이렇게 보도록 쫙 빼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창이지만 한강 조망이 나오면 또 가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를 잡고 이 물건은 접근을 해줘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게 47평의 아파트 아닙니까? 아주 큰 평수 아파트고요. 전용이 38평입니다.
점포 운양동 한강아파트, 한강변 한강아파트 16층 중에 9층이고요. 운양역에서 거리는 제법 멀어요. 지금 임차인이 지금 뭐 세 사람이나 이렇게 등장해 버리는데요. 6분 이번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주. 전소유주네요. 전소유주라 그래도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도 무작정 무시할 부분은 못 됩니다, 여러분. 무작정 전소유주라고도 전소유주가 전세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되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소유주라고 해서 전소유주네 집 한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이후에 숨어 있는 권리 분석을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1순위 건재당 건자가 경매를 넣었고요. 소유권 이전 신탁 뭐 들어도 소유권 이전 신탁 11월 후 땡땡 소유권 이전 그 이후로도 예, 소유권 이전이 넘어왔네요. 넘어왔고요. 그리고 그 전 선수리 건재당 건자가 경매를 넣은 거니까 예, 법적 권리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지금 육모 씨하고 홍모 씨하고의 이런 부분에 어떠한 내역적인 관계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확하게 조금 더 보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임차관계 지금 채권 합계는 3억 3천입니다. 채권 금액도 사실 뭐 얼마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안 되는데도 지금 이게 두 분 관계가 명확하게 맞았다 그러면 그냥 매매로 처리를 했겠죠. 이 집이 뭐 3억 이상 안 가겠습니까? 그죠? 2021년도에 한참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고 가격을 딱 가기 전이네요. 그때 7억 8천에 매매를 했던 집입니다. 7억 8천에 매매했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로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할 수 없는 어떤 특수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이 크지 않지만 경매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관리비 미납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죠?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게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 등기부등본만 봐도 그냥 쭉 나옵니다. 앞으로의 명도 난이도에 대한 부분도 예상이 충분히 되고요. 이 명도라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얼마 어떻게 해가지고 낙찰 받고 뭐 바로 명도 끝냈다라는 영상 앞뒤 다 싹둑 잘라놓고 그냥 영상에서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다 올려놓은 거지. 개별 사건 건건마다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명도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부동산은 제일 큰 자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조심하고 최악의 경우도 준비를 해놓고 해.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24년하고 경공배를 지금 18년 하면서 실수가 없었던 이유가 성률이 진짜 저는 뭐 실패를 해본 적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빠져나갈 부분, 법적으로 분명히 부딪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는 고객들한테 반드시 고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 감수를 안고 가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갔었을 때는 소송도 수반해야 되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는 입찰 가격을 어느 정도 금액을 써서 이 물건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정말 욕심이 나는 물건 꼭 해야 되겠다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 근데 그 물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득을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물건 하면 되지. 뭐 요즘 것처럼 경매 물건 2014년도 이후에 지금 진짜 경매로 내지 마련하기가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다른 물건 하면 되거든요. 예전부터 해오면서도 저는 항상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딱 보고 해서 입찰을 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어떠한 특수 물건들요. 권리 분석 가격 유치권이고 요즘은 유치권이 많이 없죠.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택도 없는 유치권들 걸어놓고 억지 주장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정형화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최악의 경우에 어떤 부분까지 갈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다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실패 없이 여지껏 제가 이 경매 일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계좌 입금 문의에 대한 부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물건
말씀드린 대로 좀 잘 참고하시고, 예. 한강 조망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부분 현장을 가서 한번 명확하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 사건이네요. 2025년 타경에 445번 사건입니다. 이 물건 이렇게 좀 보시고, 분명히 예,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조금 골치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물건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걸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될라나. 무슨 우강동 근린주택. 근린주택 이거는 뭐 70% 한 번 유찰되어 가지고 특별한 지역이 아닌 이상은 낙찰되지 않을 겁니다.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다음 차 진행되는 걸 보고 준비를 해야 될 물건일 것 같네요. 그러면 분묘 철회기장 뭐 창고 같은 거고요. 파주 교화에 있는 이것도 상가지 않습니까? 걸린 상가 4층 물건인데 이번 차에 이렇게 유찰대가 안 돼요. 한 번 더 유찰되어 있는데 면적은 큰데 면적은 크지만 한 번 더 유찰이 될 겁니다. 공장이고 공장은 넘어가고요. 양평 용문에 땅, 용문에 있는 토지. 토지 여러분들 관심 많이 있으신가요? 땅은 크네요. 땅은 큰데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좀 명확하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때 토지에 대한 부분 그다지 그렇게 많이도 관심 있게 안 보시니까요. 양평 다늘에 뭐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거 뭐 한 번 유찰돼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한 이편한 세상 요거까지만 하고 가도록 하시다. 요거는 광명 하안의 이편한 세상 한 번 유찰되고 나면 이 물건은 반드시 이번에 낙찰되는 물건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낙찰이 되는 물건이에요. 아따 변경하고 유찰하고 아마 그 전에 그게 했을 겁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시간을 변경을 거친 거거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사건이 2023년도 사건 아닙니까? 그죠? 2023년도 사건, 2023 타경에 65,682번 사건입니다. 45평형 아파트고요. 조정이 37.4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평가되었고요. 감정가 12억 7,800에서 유찰을 한 번 유찰되고 지금 최저 가격이 약 9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 45평형이라서 이번 차에는 낙찰이 될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204동 802호 물건입니다. 204동 802호. 204동 여기에 8층 2호 물건. 아, 이 물건 이거 아주 좋은 동입니다, 여러분. 앞쪽 동이라서요. 앞에 여기가 하암북중학교 있고 여기가 공원이거든요. 앞에 건물이 높지가 않아 가지고 8층 물건이라도 전망이 나올 겁니다. 정남향이면서 전망이 나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있고, 예.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있고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리고 앞에 공원 조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높아 버렸었으면 공원 위로 공원이 내 발 아래 딱 있을 건데 8층이라서 발 아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한 주공 아파트도 굉장히 나온 게 있네요. 아직 신건이네요. 이건 신건이고. 자, 요 물건 경기도 광명에서는 제가 영상 속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요 물건하고 지금 광명 철산 레미안도 지금 경매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철산 레미안 요거 내가 영상 13일 거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만들어 올리겠네요. 자, 요 물건 한번 유찰되고 난 이후에 여기는 철산역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준 신축 아파트입니다. 예? 철산역이 가까워서 사실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철산 주공 아파트 지금 나오면은 지금 입찰 들어가려는 손님이 있는데 이 철산 주공이 지금 경매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어제에 한신은 하나 입찰이 있었었죠. 철산 한신은 입찰이 있었고 철산 주공도 경매 나오면은 앞으로 가치가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철산역에서 요 도보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좀 거리는 멉니다. 거리는 멀지만 여기 광명 센터를 이편안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그래도 뭐죠 이거 그래도 뭐 조금 근데 오르막입니다. 뒤쪽에 올라가면 고가 좀 높아요. 높은데 이건 앞쪽에 있고 전망이 나오는 쪽에 있는 아파트라서 사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대 경매니까 9억으로 출발해 가지고 입찰가를 잡고 응찰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요. 실거래 시세는 10억 넘을 겁니다. 아마 10억 훌쩍 넘을 거예요. 자, 물건
광명 이편안 이 지역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실입조 하시기에 지금요 너무나 경매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가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호베이 구조의 앞뒤 맞바람 구조, 정상 정형적인 40평대 아파트 구조. 요즘은 30평인데도 호베이 구조로 빼더랍니까? 대신에 이제 뒤에 방이 없죠. 34평 같은 경우는 요거는 44평이라서 방이 4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찾아온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 두드려도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가격보다 1억 정도 이하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경매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대출을 수반하게 되면 반드시 또 실입주를 해야 되고요. 실입주를 할 수 있으면서 대출금을 내가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 내 소득이 탄탄하고 그리고 총 부채가 많지 않다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경매시장에도 대출 제한 때문에 응찰자 숫자가 많이 좀 줄었어요. 특히나 또 45평 이런 물건들은 단타 매매, 단기 매매하는 응찰자들이 부가세 때문에 응찰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응찰자 숫자가 적어요. 627 저는 대책 이전이었으면 이런 물건에 한 20명씩 응찰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동 좋은 물건이라서 이 단지 내에서도 압동에 있는 좋은 물건이라서요. 응찰자는 은근히 그래도 있을 겁니다. 2010년도에 준공 떨어진 아파트구에 방 4개, 욕실 2개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점유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건재당권자가 바로 그냥 경매했습니다. 12억, 채권 자격이 12억입니다. 어차피 시세가 12억을 따라가지는 못하니까요.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거 여러분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가잖아요. 이러면 명도 치기가요 오히려 임차인이 있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소유주가 있는 게요. 이미 정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차피 자기 집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래 미련이 없어요. 자기가 정말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그렇게 크게 나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근데 주인은요 다르다니까요. 주인은 달라요. 2010년도부터 지금 소유권 보존해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정말 약 15년을 살았던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건 명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 가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문 두드렸다가 진짜 싸움다고 해.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뭐 제가 최근 영상에서 좀 너무 자꾸 말씀드려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낙찰 받았다고 낙찰자가 그냥 막 가서 문 두드리고 뭐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뭐 명도 언제 이사 나갈 거 협의로 왔다고. 여러분 아직 잔금 납부 안 했거든요. 경매에 낙찰 받았다 그래가지고 잔금 납부 안 하면은 소유권 등기가 넘어온 게 아니라고 해. 그건 완전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어떠한 변수 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기분 나빠서라도 에이 내 회생 신청해버려 이러고 여러분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회생 신청해버리면 불화가 떨어져 버려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영상에서 말 안 하죠. 그러면 학원 수강생들 모집이 안 되니까.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고 저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니까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여러분 될 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어떤 명도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명도 방법과 절차와 시간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경험이고 노하우거든요.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수임 의뢰를 맡겨주셨는데 돈도 돈이지만 막 속 시끄럽게 하면요 낙찰받은 여러분들도 좋을 거 없어요. 내가 어차피 또 그 안에 또 수리를 해서 내가 들어가 살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을 정말 조용히 명도 마무리 잘하는 게 그게 정말 실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떠드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실무를 하고 있는 사무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믿고 수임을 맡겨주셔도 될 겁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자타공인 뭐 대한민국의 뭐 상위권 안에 상위 1%에 들어가는 실력 있는 실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요 내용들 여러분 잘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영상
좋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좀 공유도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을 해서 사건 수임을 맡겨주시면 깔끔하게 이런 일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조용조용히 마무리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동일 지번에 매각 물건이 있어요. 동일 지번 매각 물건 요거를 제가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동일한 45평이었거든요. 5월달에 10억 살짝 넘기는 수준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죠? 이 청도 25층이었습니다. 206동 뒤에 동이 있고요. 지금 요게 같은 동이죠, 그죠? 204동 경매도 온 거하고 같은 동입니다. 204동입니다. 같은 동 26층 물건이었어요. 진짜 좋은 층의 물건이었거든요. 31층 중에 26층 아닙니까? 이게 11억 천에 낙찰이 됐다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4월달, 5월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낙찰가를 잘 산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얼마를 더 쓰느냐, 덜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돈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려고 그러면 현재 법원을 자주 법정을 왔다 갔다, 경매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무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동네 부동산 가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현재 법원의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흘러가는 이런 모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 자꾸 경매법정에 응찰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하는 저런 사무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내가 이거 해갖고 이거 꼭 바꾸는 싶은데 아니면 얼마에 정말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명도에 한 건 내보내는 거 이거도 뭐 골치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께서는 그냥 깔끔하게 믿고 맡겨주시면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업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럼 다 알아서 처리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니까요. 요 광명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아주 좋은 동입니다. 좋은 동 8층의 물건 잘 좀 앞뒤 계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문제 없도록 다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내용 정말 좀 잘들 숙지하셔가지고 내가 꼭 이런 내용대로 해서 맡겼어 아니면은 분석에 대한 부분만을 맡겼어라도 내가 꼭 안전하게 응찰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 분께서는 잘 숙지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영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52분이 지나버렸네요. 자, 뭐 전체적인 물건을 여러가지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광명 이편한 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